포스트그레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베이스가 도대체 어떻게 쿼리를 실행할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지 그 비밀을 오늘 같이 파헤쳐 볼 겁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 쿼리, 분명히 더 빨리 실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데이터베이스는 꼭 느린 길을 택하는 걸까요? 정말 답답하죠.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오늘 우리의 추리는 시작됩니다. 바로 이 미스터리를 해결해 줄 오늘의 주인공, 쿼리 플래너입니다. 저는 이 녀석을 일종의 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쿼리라는 사건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죠. 근데 탐정이 수사를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맞아요. 바로 단서입니다. 여기서 단서가 바로 통계인 거죠. 단서가 정확할수록 사건 해결은 훨씬 빨라집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탐정은 수사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일단은 큰 그림부터 봐야겠죠? 마치 수정구슬을 들여다보듯이 데이터 전체에 대한 대략적인 감을 잡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플래너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단서 창고가 바로 PG 클래스라는 시스템 카탈로그입니다. 여기 보면 테이블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사건 개요 보고서 같은 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이는 이 숫자들,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렐터풀스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행의 개수, 그러니까 우리 비유로 치면 용의자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렐페이제스는 디스크에서 테이블이 차지하는 공간, 사건 현장의 크기쯤으로 생각할 수 있죠. 보니까 플레이스 테이블에는 용의자가 무려 21만 명이나 되네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EXELN으로 간단한 실행 계획을 한번 까보면요. 예상 로우 수가 방금 우리가 봤던 율투풀스 값 21만 4,867이랑 정확하게 똑같아요. 이게 바로 플래너의 첫 번째 추린인 겁니다. 별다른 조건이 없으니까 용의자 21만 명 전부 다 조사해봐야겠군 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 전체 용의자 명단은 파악했으니 이제 수사를 좀 더 좁혀야겠죠? 우리 탐정은 이제 테이블 전체가 아니라 개별 컬럼, 그러니까 특정 용의자 한 명 한 명의 특징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쿼리에 웨어절이 탁 하고 추가되면 어떨까요? 이건 탐정에게 새로운 단서가 주어진 것과 같아요. 이제 플래너는 이 단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용의자를 제외할 수 있을지, 즉 이 필터 조건에 맞는 데이터가 얼마나 될지를 추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됩니다. 이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통계 정보가 바로 nDistinct입니다. 말 그대로 해당 컬럼에 서로 다른 값이 몇 종류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플래너는 아주 순진한 가정을 하나 해요. 모든 데이터가 이 값들 사이에 아주 고르게 공평하게 쫙 퍼져 있을 거라고 믿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데 말이에요. 그래서 플래너는 그 순진한 가정을 바탕으로 아주 간단한 계산을 합니다. 같다는 조건으로 필터링을 하면 그냥 전체 행수를 고유값 개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12-867 나누기 104. 참 쉽죠? 하지만 현실 세계의 데이터가 정말 이렇게 교과서처럼 깔끔할까요? 아닐 확률이 훨씬 높죠. 네, 현실은 언제나 복잡하고 지저분합니다. 데이터라는 게 보통 특정 값에 확 쏠려 있기 마련이거든요. 자, 이렇게 단서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 탐정에게는 좀 더 스마트하고 정교한 수사 도구가 필요해집니다. 그때 등장하는 두 가지 핵심 도구가 바로 가장 흔한 값, 줄여서 MCV, 그리고 히스토그램입니다. MCV는 데이터 속의 인기 스타들, 그러니까 엄청 자주 나오는 값들을 콕 집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히스토그램은 데이터를 여러 동네로 나눠서 전체적인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는 역할을 합니다. MCV의 작동 방식은 아주 간단하고 직관적이에요. 그냥 제일 자주 나오는 값들이랑 그 값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를 아예 목록으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쿼리가 바로 그 인기 스타를 딱 찾는다면 플래너는 목록을 보고 이 값은 이만큼 있어 하고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히스토그램은 좀 다릅니다. 데이터를 비슷한 양의 행이 들어가도록 여러 개의 바구니 또는 버켓으로 나눠 담는 방식이에요. 이건 특히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같은 범위 쿼리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플래너는 쿼리 조건에 해당하는 바구니가 총 몇 개인지를 세어보고 그걸로 전체 데이터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 어림짐작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워밍업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탐정은 정말 까다로운 거의 최종 보스급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본 도구만으로는 어림도 없는 그런 문제들이죠. 첫 번째 최종 보스는 바로 함수입니다. 쿼리에 extract month from 같은 함수가 들어가면 플래너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함수가 원래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함수 내부는 플래너에게는 그냥 깜깜한 블랙박스일 뿐이에요. 그럼 플래너는 어떻게 할까요?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찍습니다. 함수가 들어간 조건은 무조건 전체 데이터의 0.5% 정도만 해당될 거라고 대충 어림짐작 해버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숫자죠. 당연히 거의 항상 틀립니다. 이 블랙박스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바로 확장 통계입니다. 우리가 create statistics라는 명령어로 플래너에게 이 함수 결과값에 대한 통계도 따로 만들어놔 하고 직접 알려주는 거예요. 결과를 보세요. 통계를 만들기 전에는 고작 1074개로 예측했는데 통계를 만들고 나니 16,667이라는 훨씬 현실적인 숫자로 바뀌었죠. 우리 탐정이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은 순간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바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컬럼들이죠. 플래너는 기본적으로 모든 웨어 조건들이 서로 아무 상관없는 독립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항공편 번호랑 출발 공항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현실에선 당연히 아니잖아요? 이런 잘못된 가정 때문에 정말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옵니다. 실제로는 396개의 행이 나와야 하는데 플래너는 고작 15개만 나올 거라고 예측해요. 엄청난 과소평가죠. 왜냐고요? 플래너가 두 조건이 서로 아무 관련 없다고 생각해서 각 조건에 해당할 확률을 그냥 따로 계산해서 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치가 확 줄어드는 거죠. 이 사건을 해결할 비장의 무기가 바로 다별량 통계입니다. 이걸로 두 컬럼 사이에 종속관계가 있다는 걸 플래너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탐정한테 이봐, 항공편 번호를 알면 출발 공항은 거의 정해진 거나 다름없어 하고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것과 같죠. 그 결과 보세요. 끔찍했던 예측치 15가 훨씬 정확한 277로 확 바뀌었죠. 사건 해결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탐정이 사용했던 도구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쿼리 플래너라는 탐정은 언제나 정확한 단서, 즉 통계를 필요로 합니다. 둘째, 데이터가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는 MCV와 히스토그램이라는 특수 도구가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함수나 컬럼 간의 상관관계처럼 정말 까다로운 사건에서는 우리가 직접 확장 통계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배운 이 내용들은 그냥 이론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직접 데이터베이스 성능을 튜닝할 때 쓸 수 있는 정말 강력한 슈퍼파워가 될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퀘리 플래너 탐정은 과연 어떤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 탐정에게 최고의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